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토지의 용어로 한번 가볼게요. 토지 용어로 가시면은 교재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시작하죠. 2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분류에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활동상의 토지 용어라는 게 있죠. 여기도 이제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원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중개활동할 때 그 다음이니까 토지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감정평가상 토지 용어가 첫 번째 스타트 보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상 토지에 대한 분류라고 돼 있죠. 들어볼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토지의 분류입니다. 토지의 용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끊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라는 게 있죠. 택지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 그래요. 농지는 전답과수원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전답과수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나무 심는 땅. 그래서 임지지역은 우리가 용재림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채권상 만드는 산림이고요. 신탈림은 땔감입니다. 땔감 이런 것들. 자, 그럼 우리가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지로서 뭐냐.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바뀌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은 참 애매한 게 농지라고 전으로 부를 수도 없고 택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택지 후보지. 택지가 되는 후보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바뀐다 그래서 각 지역 상호 간에 바뀝니다. 상호 간.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지역 간에. 다른 지역. 그래서 크게 바뀐다 그래서 대분류라고 하고, 자, 이걸 우리가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박스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그시고, 그래서 이제 요 선을 넘게 되면 후보지가 되고 선을 안 넘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지역 상호 간에 바뀝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대분류로서 크게 바뀌면은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후보지인데 선을 안 넘을 수 있죠. 안 넘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자, 이건 지역 상호 아닙니까?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이거는 작게 바뀌니까 소분류죠. 이건 이행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그럼 이건 지역 상호 아닙니까?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내에서 바뀌죠. 자, 이거는 소분류죠. 작게 바뀌어서, 자, 요거는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우리가 옛날에 아주 쉽게 나왔던 게 택지가 농지, 임지가 맞아요. 임농택이 맞아요. 임지를 농지, 택지로 바뀌는 게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택지를 부시고 농사져요? 나무 심어? 더 또라이네? 그럼 택농이 맞아? 임농택이 맞아? 임농택. 우리 영화 감독의 임건택 감독 아시죠? 그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농택 맞히니까 또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임건택 감독, 영화 감독이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자, 이거는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각 지역 상호 간에 바뀝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지역 내에서 바뀐 건 이행지라는 얘기죠. 이해 갔죠?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선을 넘으면 무슨 지죠? 후보지. 선을 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바뀌면 선 넘었죠? 무슨 지예요? 후보지. 이렇게 되면요? 이행지. 이렇게 되면요? 후보지죠. 이렇게 되면요? 이행지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얘네들이 뭘 노리냐면, 지역 상호 간에 나오면 그냥입니까? 후보지입니까?
지역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가냐면 상호간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지 찍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쓰는 거죠. 우리가 대종상이나 이런 거 연말에 상을 타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립니까? 뭘 타려고 기다려요? 탕 타려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간이 붙으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고 내면 이행지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할게요. 지금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용도가 그냥입니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전환되니 아니죠, 그죠? 후보지와 이행지 있죠? 파란 색깔을 한번 보세요. 용도적 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이라는 상자가 붙었죠. 후보가 상을 타죠. 이건 이행지다, 후보지다. 후보지. 용도가 됐어요. 전환되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다. 자, 이행지는 파란 색깔. 용도적 지역이 그냥입니까? 그 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입니까? 내죠. 찾았죠, 그죠?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에 6번이 맞나 보세요. 6번. 6번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떤 게 키포인트죠?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키포인트죠. 만약에 다른 지역이니까 전환되니에요, 되고 있느니에요. 이걸 만약에 이행지로 넣으면 틀리겠죠.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가시면은 28페이지에 또 택지와 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부지는 표불자예요.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물론이고 하천부지나 철도형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택지는 아까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주상공만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택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자, 그래서 우리가 택지부터 갑니다. 자,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주거 상업 공용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부지라는 것은 자, 파란 색깔이 나와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건 포괄적인 용어죠. 그럼 건축 용지만 들어갑니까? 건축이 가능한 택지 이외에도 들어갑니까? 도로 부지, 철도 부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누가 넓은 개념이다. 부지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나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지라는 얘기는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나자고. 자, 건부지라는 것은요, 건부지는 토지에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나지라는 게 법상, 자, 어떤 토지든 공법상 규제는 다 받아요. 안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아요. 근데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죠. 그러면 나지평가액하고 우리가 건부지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지평가액을 높게 봅니다. 무슨 평가액을? 나지.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기가 주택이라면, 택지지역이라면 똑같이 면적도 똑같다면 가격도 비슷하죠. 근데 얘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상가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평가사는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없는 건 어떻습니까? 택지지역이니까 주상공 중에서 상가를 지는 채용을 할 수 있죠.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건부지가 낮이보다 낮게 해보세요. 건부 감가, 감가라래요. 건부 감가라는 것은 건부지가 감가됐다는 것은 낮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은, 자, 일단은 건물이 없었고요, 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입니까? 정부가 제한을 합니까? 그럼 얘는 지어요? 못 지어요? 얘는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이게 낫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지? 그럼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낮게, 높게. 그럼 건부 감가겠어요? 건부 진가겠어요? 진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갑니다. 지금 거기에 낮이 있어요. 파란 색깔. 낮이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돼 있죠. 요번까지는 거기까지만 가세요. 아직 낮아지 같은 거 아직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건부지라는 얘기가 있죠.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까? 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읽어보시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낮이 건부감가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시냐면 자, 낮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제한을 안 하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낮이 정부가 손을 대게 되면 뭐다? 건부진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낮이의 니은번 낮이는 건부지보다 그 용도가 다양하죠. 활용도가 높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채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낮이는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거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낮이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죠. 자, 이걸 따라서 건부감가.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럽니다. 건부지입니다. 밑에 건부지로 가시게 되면 자, 니은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니은번을 가시면은 자,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입니까? 제한을 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제한을 했죠. 그럼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어떻게 돼요? 높게 나타나죠? 그럼 건부감가요? 건부진가요? 진가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 건데 따라서 건부감가. 무슨 뜻이에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높게, 낮게. 따라서 건부진가. 자, 이건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높게라는 거죠.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8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건부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건부감가라는 뜻은 뭐죠? 건부지 가격이 낮이 가격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높게가 맞겠어요? 낮게가 맞겠어요? 요게 이제 틀리게 나왔거든요.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로 가시면 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지 있어요? 공지는 이제 비어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요게 건이 건축이고요. 폐가 면적이고 비율이 비율이에요. 따라서 건축 면적 비율. 학교론에서 무슨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갑니다. 건축 면적이 올라가겠죠. 건축 면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이 면적은 보통 제곱미터로 하죠. 근데 평으로 그냥 갈게요. 만약에 얘가 100평이면 정부가 70%를 제한했어요. 그럼 몇 평만 지라는 얘기입니까? 70평. 그럼 70평을 줬죠. 그럼 70평을 지게 되면 그럽니까?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까? 이걸 무슨 지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의 적용으로 모든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진의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내용들 밑에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폐율 규제를 어떨까?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공지 면적은 넓어진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완화해요? 강화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라는 건 60평이잖아요. 그럼 50%라는 자체는 50평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지 면적이 됩니까? 더 넓어집니까? 넓어지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얘랑 맞닿아서 나오는 애가 일단 넘겨보시면은 32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셨어요? 따보세요. 공한지. 공지가 아니죠.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러면 한자가 붙었죠. 그래서 공한지. 공한지라는 것은 자, 요거는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을 노려요.
그래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투기 목적이에요. 보고 계셔요? 그럼 공지하고 공한지는 어떻게 돼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글씨가 한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예요. 그러면 도지 내에 어때요? 지가상승만 노리고 투기 목적이라고 장기 방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와 휴한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유휴지하고 휴한지라는 것도 한번 간 김에 해볼게요. 자, 이 유자가 놀유자예요. 무슨 유자다? 놀유. 휴는 실유자예요. 유원지는 놀러 가고 휴게실은 쉬러 가죠. 잘해야 돼, 한문을. 이건 그냥이야, 놀유자야. 쉬는 게 나와, 노는 게 나와. 정말이에요? 그럼 노는 거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놀리는 거죠. 이건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노는 거하고 쉬는 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쉬는 것은 정상적으로 쉰다는 것은 인삼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배할까요? 지력해보기 위해서 쉴까요? 쉬죠. 이건 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유유지 있어요? 이 유자가 무슨 유자요? 그럼 놀리고 있는 거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건 휴 찍으셔야 돼요? 앞에 유 찍으셔야 돼요. 유. 밑에 휴자는 실유자죠. 이건 그냥입니까? 쉬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지력해보기 위해서 쉬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맹지와 대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맹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시험 문제가. 자,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먼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근데 건축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건 도로에 접선면이 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옆에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는 요게 대진할 대자에다가 옷 이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요거 도로에 접선면이 없으니까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나면 도로가 있었잖아요. 소방도로가. 그러니까 건축법 시간에 몇 메다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배우세요. 그럼 이게 연결하게 되면 이 모양이 따르세요. 자루형 모양. 그래서 대지라 그래요. 근데 대지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뭐로 가져간다? 맹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녀 맞닿은 부분이 있는 없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건물을 세울 수 없죠? 감가된다는 거. 근데 거기 보시면 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입니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도로로 접선면이 가능하다면 건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맹지의 경우 주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이제 통로에 의해서 접하게 되면 자루 모양의 토지를 자루형 토지라 그래요. 찾으셨죠? 그럼 여기는 안 놓으셨는데 자루형에 대한 대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죠? 이것도 몇 번 한번 쳐보세요. 이 개념상의 차이점 나오는데, 자, 법지는 법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가 갑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라면, 자, 어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같은 토지이 있잖아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토지의 붕괴가 될 수 있죠? 막 축대를 꼭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지법 시간에 수평투영법으로 배우세요.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윗면적 소유권자로 이제 가는데, 자,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무슨 권이 인정이 된다? 소유권. 윗면적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이 안 돼요. 활용식이 안 되죠. 그럼 이용 가치가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어느 토지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면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만조와 간조를 여기 사이를 따보세요. 갯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서는 간석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간척지는 틀린 거죠. 미리판 간석지라고 한다. 근데 빈지는 뭐냐면, 자,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지만 우리가 소유권 인정하는데, 만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바닷가 가시게 되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그럼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없어요? 근데 팔아서 꽂고 그냥입니까? 사용료는 받습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빈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인정 안 합니까? 안 해도 거기를 또 이용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용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유수변관리법에서 바닷가라고 부르는데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철에 이제 가시면 해변을 딱 보시면은 야 해변이라 그래야 돼요, 야 빈지라 그래야 돼요. 빈지다 그러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로 봐요. 지금 법주와 빈지가 한 끗 차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법주는 그냥입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그럼 법주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근데 빈지는 인정돼요, 안 돼요? 끝났어. 이용 가치는 같다, 반대다. 반대라는 거죠. 다시 할게. 얘 그냥 소유권이 있어. 이용 가치는 대답 좀 해봐요. 없죠? 얘는 그냥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용 가치는 요것만 이제 시험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보고 있어요? 자, 법지는 어머나 법이 붙었죠. 그냥입니까? 법으로 소유권이 있습니까? 활용식은요 없다는 거죠. 맞나요? 넘겨보세요. 빈지 있어요?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모래사장을 얘기를 해요. 소유권 인정합니까? 근데 활용식은요 있다는 거죠. 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는 바닷가라고 하고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중요한 건 안 했어요. 페이지 30페이지로 가시면 빼먹었네. 30페이지로 가시면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죠. 별표 하나 쳐보세요. 필지와 핵지도 잘 나옵니다. 바꿔서 잘 나와요. 자, 필지 핵지가 있죠. 자, 필지라는 얘기를 이제 공시법 시간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필지와 획지입니다. 자,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땅에도 번호를 안 매긴다, 번호를 매긴다? 매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땅 따먹기 하다 보면은 이게 누구 땅인지 그냥입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그냥 번호를 매겨야 돼. 매겨서 1, 2 이렇게 매기죠? 그럼 이건 이 번지가 누구 거냐는 건 그냥요 소유권을 나타내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유권이라는 자체는 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의 이제 용어가 되면서 자,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가 평으로 나옵니까? 제곱미터로 나옵니까? 면적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적 단위는 그냥요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면적 단위다, 면적 단위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등기 단위예요. 등록 단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지분이 붙는 법률상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등기법이라고 배우셨죠? 등기 단위라고도 해요. 등록과 등기는 맞는데 면적 단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소유권이라고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경제적이요, 법률적이요. 법률적 개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획지라는 자체는 보통 여러분들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를 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자, 중개업소 가셔서 땅을 살 때 어때요? 갑돌이 땅은 싸요? 을돌이 땅은 비싸요? 그러진 않죠. 가격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도 소유권 중심으로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그죠? 29번지 땅 얼마, 30번지 땅은 그렇진 않잖아요. 도로가 뚫리게 되면 좌측은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묻는 걸 획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때 많이 이제 획지를 사용하는데 가격이니까 법률적이겠어요? 가격은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적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바꿔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지번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럼 처음 하신 분들은 획지가 좀 빨리 느낌이 와요? 필지가 느낌이 와요? 필지가 느낌이 오죠. 그냥입니까? 필이 옵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필지. 그래서 필지예요. 획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획 가죠. 획지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2시까지 있어요. 좀 즐깁시다. 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필지. 릴 들어갔죠? 그다음에 법률적. 릴 들어갔죠. 다시 할게. 필지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화장실 가시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필지 그럽니다. 나와야 돼요. 필지는데 경제적 그럼 떨어져요. 알겠죠? 다시 갈게. 필지는 뭐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그냥입니까? 지번이 붙습니까? 뭘 나타내죠? 소유권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토지 용어에서
가격이 나오는 건 획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용어에서 가격 나왔다 그럼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걸로 묶을 수 있죠. 그럼 가격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보면 그냥요 사람들은 획 가요. 획지죠. 이렇게. 화이팅. 가격 돈 보면 어떻게?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유 강사만 신났어. 자, 이렇게. 자, 왔다. 오른쪽 박스 있어요? 박스 별표. 자, 다시 필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법률 쪽에 나와주셔야죠. 법률적. 그래서 이게 법률상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하나의 집원이문은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등기 단위도 맞아요. 오케이? 소유권을 나타내면서 법적인 거죠. 근데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나옵니까? 중간 지금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인위적, 사람이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이 비슷한 토지로 일단의 토지를 묶어요. 가격이 있어요? 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그 필지 찍으셔야 돼요? 획지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저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좌측에 가시면 필지 있어요? 필지 나오면 그냥요 법률상이에요. 법률상 소유권이고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이에요. 등록이에요. 등기단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이 나왔습니까? 가격이 돈이죠. 가격 나오면 획지 찍으셔야 돼요.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나머지 있는 거 넘기시면은 32페이지 가시면 7번까지 했었죠. 8번에 보시면 포락지라는 게 있나요?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사유지가 전답 등이 하천으로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포락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의 사유지로서 집안이 절도되어 문으로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물에 침식됐죠? 수면에 잠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선화지라는 게 있죠. 이 선이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되고 소지라는 게 있나요? 소지는 아직 개발되기 전이에요. 됐어요? 되기 전이에요. 전. 그러면 아직 이 소자가 바탕 소자로서 원지라고도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다? 원지. 그죠? 그러면 소지는 넌 이렇게 소박하냐? 원지는 원시적이냐는 건 개발됐어요? 개발되기 전이에요. 1차 산업 토지를 얘기하죠. 체크하셨죠? 소지가 무슨 지라고 한다고요? 원지라고 해요. 넌 소박하냐? 원시적이냐? 자, 그럼 원지 나오면 그냥요. 이건 소지예요. 소지. 그럼 어떻게 오시냐? 영화 배우의 소지섭 아시죠? 제 이름은 송우석입니다. 자, 소지섭은 그냥요. 원래 잘생겼어요. 송우석이 잘생겼어요.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요. 삐졌어. 자, 야, 원지. 소지섭 원래? 다시 원래? 소지. 원지가 뭐다? 소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용어사전에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계지는 그냥 참고하세요. 한계지라는 건 나중에 나오는데 택지도 그냥입니까? 경계가 있습니까? 경계가 있죠. 주상공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보통 안쪽은 그냥입니까? 상업용이 있겠습니까?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택지예요. 농지와 경계선을 한계지라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택지의 끝입니까? 뜻. 그래서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시면 보충에 간석지라는 게 나오나요? 아까 갯벌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뭐와 뭐 사이죠? 만조와 간조.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갔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훑어드린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28페이지로 가죠. 28페이지 가셔서 가셨어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낼 수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후보가 뭘 타요? 그러면 이건 상호간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죠. 전환이 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어렵게 뜬다면 아까 요거를 선을 넣으면 그냥입니까? 후보지입니까? 안 넣으면요. 자, 이건 무슨 지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럼 선을 넣으면 무슨 지? 안 넣으면 이행지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 나지라는 것은 자, 부지와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죠? 부지죠. 포괄적인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나지와 건부지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파란 색깔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지상권 등 토지 사용식을 제한한 사법사용관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아까 문제 중에서 건부감가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 건부감가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건부감가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손을 대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부준가가 될 수도 있다. 넘깁니다. 자, 필지와 핵지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 쪽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냥이요, 지번이에요. 등록단위, 등기단위로서 소유권이죠. 맞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무조건 핵지거든요. 가격이 돈이죠. 돈을 보면 감사합니다. 핵지거든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전편 맞닿은 부분이 있는 없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는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이용가치는 없다.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이용가치가 있다. 요 정도의 수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중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메인들만. 넘기시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포락지라는 게 있었죠. 원래 그냥입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빈지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죠? 등록된 토지가 개인의 사유지로서 집안이 절터들을 묻어내는 토지는 빈지다, 포락지다. 포락지고 소지를 원지라고도 하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제가 5번, 6번, 7번 자 우리가 6번을 풀었으니까 5, 7, 8 있죠. 풀어보세요. 5, 7, 8 하고 맨 밑에 가시면 22번까지 한번 쫙 갑니다. 자, 여러분은 5번에 가격 수준이라는 게 있나요? 돈이죠.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지예요? 핵지죠, 핵지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무조건 맞히기 쉬워요. 가격 수준 나왔다 그냥 무조건 핵지 지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는 필지겠죠. 핵지가 아니라. 이거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5, 7, 8 풀었고요. 5, 6, 7, 8. 밑에 22번 갈게요. 넘기시면. 22번 왜 틀렸을까요? 포락지죠. 빈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서 물에 침식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37페이지로 가죠. 자, 37페이지도 우리가 주택의 분류라는 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자, 지금 가시면 37페이지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죠. 별표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2개. 하나는 좀 아쉽고 한 2개 정도 쳤어요. 자, 주택이라는 자체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의 공시에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죠. 주택가격 공시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약간 틀려요. 밑에 보시면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에 대한 분류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학교로 나왔는데, 자,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을까요? 공동도 있을까요? 공동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단독과 공동주택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공법에서 나오지 학교론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학교론에서는 뭘 물어보냐? 단독과 공동을 바꿔낼 수 있어요. 아파트가 어디 들어가죠? 공동이 들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가 공동에 들어가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연립.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다세대가 있습니까?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도 들어가죠. 다중이라는 거 아시죠? 다가구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다중하고 다가구. 공간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몇지 선다죠? 오지 선다요. 여기서 아닌 거 얘가 늘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신촌 쪽에서 살았는데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기숙사를 보면서 제가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야? 연이, 세대가 기숙사라는 거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중은 그냥입니까? 단독에 들어갑니까? 단독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 학교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충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에 따라서 바닥 면적, 연면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단독과 공동 중에서는 공동이 높겠죠. 그래서 아파트만 5개층 이상입니다. 몇 개층 이상이다?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 안 들어가요. 면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요. 자, 지금 단독이 높겠어요? 공동이 더 높겠어요? 공동. 이 두 개 다 4개층 이하입니다. 몇 개층 이하다?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3개층 이하예요. 몇 개층 이하? 3개층.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연면적이라고 했어요. 다 바닥 면적이에요. 그 합계가. 그래서 우리가 다중만 330이에요. 뭐만 330이다? 제곱미터죠. 그럼 다른 건 다 660이에요. 그럼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를 풀 때 330 들어간 건 누구밖에 없죠? 다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 이하로 들어가는데 얘만 초과해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660을 초과합니까? 그럼 초과가 나오면 무슨 주택이죠? 연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일단은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37페이지 단독 있어요? 화이팅. 단독의 다중주택을 보시면 학교론에서는 C가 나와요. C 보시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죠. 자, 다중만 그냥입니까? 330입니까? 그죠? 330제곱미터 이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층 이하죠? 3개층 이하. 찾았죠? 그 다음에 다가구 있죠? 다가구는 A에 보시면 몇 개층 이하? 얘도 3개층 이하. 근데 B에 보시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얘는 다 몇 개층 이하는 똑같아요. 하나가 330이고 얘가 660이죠. 330이 되는 건 뭐밖에 없죠? 다중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다중이 330이고 얘가 660이죠.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 어떤 게 글씨가 길어요? 그래서 660이에요. 아이 참, 학교론. 알겠어요? 그 330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330 나오면 무조건 다중입니다. 알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보세요.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연이, 연립. 세대가 기숙사죠. 찾았습니까? 어떤 나온 것 같더니 연세대 기숙사만 암기하는 거야. 언니, 연세대 기숙사 뭔데? 몰라. 그냥 외웠었는데 뭐다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다? 자, 여러분 봐봐요. 아파트에는 바닥 면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몇 개층 이상만 있어요. 5개층 이상만 들어갑니다. 얘 면적 들어가면 안 돼요. 체크하셨죠? 연립 다세대 있죠? 자, 연립 다세대는 다 그냥입니까? 4개층 이하입니까? 4개층 이하라는 단어 있어요? 넣으시고 박스 하시고 다 660이죠? 근데 연립만 그냥입니까? 초과입니까? 다세대는 660 이하죠? 찾았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난개발이 우려될 때 비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1세대당 주거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죠. 자, 국민주택 규모예요. 몇 세대 미만이라고 돼 있죠? 300세대입니다. 찾았습니까? 350이에요? 300이에요? 300이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야 되는데 300인이 몇만 군단을 쳐부셔요. 그죠? 그거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얘들이 몇 명이야? 300인이죠. 얘들이 사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명이 살아요? 300인. 아유, 분위기가 좋다. 감사합니다. 몇 명이 살아? 어디 살아? 도시형 생활주택. 350이 맞아? 300이 맞아? 300이. 요게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시면은, 자, 2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택법에 규정한 감리 대상에 제외돼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안 해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감정평가 뺏겨서 나온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선명한 걸 보여드릴게요. 7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76페이지에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4번 보시면은 첫 번째 지문이 있죠. 얘기 좀 해요. 거기 330 있죠. 누구밖에 없어요. 어우, 잘한다, 합격하겠다. 찾았어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럼 330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다중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암기하시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 얘기 좀 해봐. 학교 어려운 거 없어. 학교는 면접하고 층수 나와. 3계층 있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아까 고 39페이지에 그 난이도입니다. 그럼 천천히 갈게요. 39페이지 문제 찾으셨어요? 연립 있어요? 연립은 그냥입니까? 초과가 나옵니까? 초과 나오죠. 아, 얘기 좀 해봐요. 이하가 나와야 돼? 초과가 나와야 돼? 연립 무조건 초과예요. 아, 같이 가. 뭘 왔다 갔다 해. 그냥 옆에 보면 뭐 그냥 초과야. 660 이하야, 초과야. 초과죠, 초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계층 이하라는 건 맞죠? 660 이하가 틀렸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2번 다가구가 있고 4번 다중이 있나요? 자, 어떤 게 330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자가 짧잖아요. 그럼 다가구는 660이 들어가야 돼요. 얘기 좀 해. 힘들어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가구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 들어가는 거죠. 다가구는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 되겠죠. 한 3, 4부터 할걸. 그냥 괜히 갔네. 찾았죠? 그 다음에 3번은 다세대는 맞죠? 찾았습니까? 자, 제가 330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중밖에 없죠. 이건 660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5계층이 합니까? 4계층이 합니까? 4계층이야죠. 치게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은 이 저자가 연면적이 아니라 따라서 바닥면적. 그게 바닥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와 충수가 3계층 이하 맞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려면 바닥면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몇 명이 몰려 살아요? 그럼 얼마로 가야 돼? 300세대가 맞죠? 체크하셨죠? 자, 갈게요. 이게 어려워요. 그 대신 자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할게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오셔야죠? 아, 연세대 기숙사. 화이팅 하세요. 아가 뭐예요? 이게 하면 이게 읽어요, 그냥. 연이. 세대가. 기숙사죠. 근데 아까 다가구는 그냥입니까? 공동이 들어갑니까? 단독이 들어갑니까? 단독이 들어가죠. 맞죠? 여기 보세요. 330만 되는 게 누굽니까? 330 나오면 누구 다중이에요. 얘기 좀 해. 660이에요, 다. 알겠어요? 근데 다 이해한데 초과하면 뭐다? 연립이라는 거죠. 맞죠? 얘는 4계층이고 얘는 5계층 이상이고 얘는 3계층이고 4계층이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갈게요. 지금 괜히 3, 4월 달에 가서 했었는데 그냥 한 거예요. 다 갈게요. 자, 공동주택은 뭐라고? 아, 연세대 기숙사.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가 그냥이에요? 5계층 이상이에요. 이게 바닥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할 수 있겠어? 330만 되는 걸 얘기해봐. 다중이라는 거죠. 다중은 얼마고? 다가구는? 왜 얘가 660이야? 글씨가 세 글자잖아요. 글씨가 크니까. 나만 신났어? 아시겠죠? 그죠? 초가 나왔다 그러면 연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39페이지. 우리가 북한의 세뇌교육 듯이 세뇌교육하는 게 좋아요. 39페이지 1번 있어요? 연립은 뭐가 나와야 돼요? 초가가 나와요. 초가. 맞나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어떻게 돼요? 다가구하고 다중 중에서는 누가 330이에요? 다중에서 330이고 다가구 660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이게 틀린 거죠. 이해가셨죠? 다세대는 330이에요? 660이에요? 660이고 5계층입니까? 4계층이 합니까? 4계층이에요. 계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중은 맞긴 맞는데 옆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바닥 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바닥 면적이요. 그 확인되는 게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6페이지로 가시면은 예전 문제를 그대로 놓으셨어요. 76페이지 가셨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330 되는 건 누구밖에 없죠? 깜짝아. 몇 번이야? 2번이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옆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닥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뀌었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면 짜증내지만 다시 한번 갈게요. 연세대가 보여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연이 세대가 기숙사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아닌 거는 다 단독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330만 나온 건 누구죠? 잘한다. 합격하겠다. 그럼 다 660이죠? 연립은 이하예요? 초과해요? 얘만 초과라는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5계층 이상입니까? 옆면적이, 바닥 면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가 3층이죠? 얘는 몇 층이다? 4계층이야. 그 정도 가시면 되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으면 큰일 나요. 맞출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되셨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할 10분은 없겠지만 다 가시게 되면은 40페이지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40페이지로 가시면 갔어요. 가시게 되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이건 99%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이 가장 유력해요. 별표 3개 쳤어요? 좀 크게 치세요. 크게 3개 이렇게. 하나 더 쳐. 그냥 4개 이렇게.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여기 좀 쉬었다가 갈게요.